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은 제3강 휴즈와 그리고 케이블 굵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면 말이죠, 얼터네이터와 시동용 배터리, 여기가 지금 이제 엔진 주로 보네트 안쪽이죠. 보네트 안쪽이고, 거기에서 휴즈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길게 줄을 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엔진룸하고 그 다음에 운전석하고 뭐 조수석이든 어디든 간에 선은 여러분이 빼셔야 될 겁니다. 길게 연장선을 빼가지고 아이소레이터를 거쳐서 주행 중 충전기의 출력단을 우리가 이제 버스바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 버스바를 통해서 이제 이 큰 전류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여기에 또 같이 이제 배터리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인산철 배터리하고 그리고 액티브 밸런서 그리고 BMS 등을 갖다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전력이 이제 얼마나 배터리로 들어가고 또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충전과 방전량을 또 볼 수 있는 파워메터도 달아야 되겠죠. 오늘은 이제 공부할 거는 이 올터네이터하고 시동용 배터리에서 나와가지고 휴즈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그 긴 케이블을 통해 가는 이 부분을 공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공부하기 전에 지난번 2강에서 약간 설명을 좀 빠뜨리거나 그냥 후다닥 넘어간 부분도 좀 있어서 잠시 여러분하고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 있었던 것 중에 시동용 납산 배터리는 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래 납산 배터리는 우리가 황산하고 물을 섞어가지고 만든 안에 납이 이제 음극과 양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동용 납산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 배터리, 우리가 이제 보조 배터리 납산이죠. 보조 배터리 납산 배터리에는 뭐 AGM 배터리라든지 이 젤로 되어 있는 젤 타입 납산 배터리라든지 그 다음에 딥사이클 그냥 플러디드 그냥 물이 출렁출렁하게 들어있는 그런 납산 배터리라든지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위 뒤에서 하우스 배터리로 쓰고 있는 납산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보네트 안에 들어있는 시동용 납산용 배터리하고는 구조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라는 걸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구조적으로는 시동용 납산 배터리는 뭐 좀 이렇게 비슷한 그 설명할 게 없는데 뭐 스폰지라고 좀 생각을 해보죠. 스폰지는 물을 많이 이렇게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짜면은 물이 확 떨어지죠. 이렇게 이제 시동용 납산 배터리는 뭐 스폰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왜 그러느냐면은 엔진 시동 모터를 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벌스트라고 그래. 벌스트 그냥 확 한꺼번에 이제 전기가 많이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동용 납산 배터리의 구조적인 특성은 스폰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는 이런 스폰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시동용 납산 배터리고요. 하우스 배터리는 좀 이 격자들이 이 납들이 좀 두툼합니다. 이게 하우스 배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충방전을 할 때도 좀 이렇게 좀 오래 딥 사이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깊이 사이클을 즉 12.6V부터 시작을 해서 쭉 11V까지 내려가는 이 기간을 아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딥 사이클 배터리라고 그러고, 시동용 배터리는 엔진의 스타트 모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전류를 한꺼번에 순식간에 많은 전류들을 뽑아냈습니다. 이거는 전류가 작지만은 오랫동안 쓸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하우스 배터리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시동용 배터리에서 이제 주로 쓰는 거는 CCA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진 보네트를 열어보면 900cca 이런 게 쓰여 있을 겁니다. CCA는 이제 뭐의 약자냐면은 콜드, 추운 날, 크랭킹, 엔진을 거는 암페어. 그래서 콜드 크랭킹 앰페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동용
추운 날 시동을 걸 수 있는 암페어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거는 이제 그 섭씨로만 했을 때는 약 한 영하 18도, 화씨로 말하면 0도에서 30초 정도의 그 뭡니까 이제 이 배터리에서 시동을 걸면 이제 떨어지겠죠.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7.2V까지 떨어질 때까지 나오는 총 전류의 양을 갖다가 우리가 CCA라고 공업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동용 모터가 7.2V 이하로 내려가면은 모터가 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12.4V였던 12.8V였던 6V였던 이제 약 30초 정도 동안에 추운 날 시동을 걸어서 7.2V까지 떨어졌을 때 암페어가 벌스트 모드로 얼마가 나오느냐. 여기에서 900cca 그러면 한꺼번에 30초 동안 900암페어가 나온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이 배터리가 이제 지금 시동 모터를 돌리는 그 힘이겠죠. 그래서 이 시동용 납산 배터리는 CCA가 마치 용량과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A AH 이게 용량이고 추운 날 900ccA다. 추운 날 900A를 한꺼번에 쏟아낼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하우스 배터리는 뭐 900A씩 이렇게 와그리 닥닥 쓸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구조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다릅니다. 따라서 하우스용 즉 뭡니까 우리가 그 보조 배터리로 쓰고 있는 납산 배터리 즉 AGM-CL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충전 속도가 느려요. 하지만 시동용 납산 배터리는 이렇게 망서형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방전도 빨리 되고 충전도 빨리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한번 시동을 켜고 나서 그러면 이제 상당량의 이제 전류를 갖다가 쏟아 부었겠죠. 그리고 대충 15분 정도 운행을 하게 되면은 금방 또 다시 만충 상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시동을 또 한 번 더 켜고 조금 가다가 뭐 15분도 안 가서 또 서가지고 또 시동 켜고 그러면 계속 그 납산 시동용 배터리에 있는 전류들을 갖다가 충전이 되기도 전에 써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80% 정도까지 이제 다 써버리게 되면은 한 20%만 남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원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납산용 배터리는 잘 쓰면 200사이클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완충에서 완방까지 거의 완방까지 내려가는 걸 200번 정도 하게 되면 배터리는 이제 제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동을 킬 때 어느 정도 다니면서 충전도 하고 그래줘야지 그냥 조금 가다 또 시동 끄고 조금 가다 또 시동 끄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배터리에 이렇게 시동용 배터리에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 200, 300 정도 납산 배터리들은 견뎌내지만은 그 이상 가면 굉장히 열화가 돼서 배터리가 이제 충전도 잘 안 되고 쓸 적이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혹간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인산철은 충전이 빠르고 뭡니까 그 납산 배터리는 충전이 느리다. 뭐 그 말은 맞아요. 그 말은 일반적으로 맞는데 시동용 납산 배터리는 상당히 빨리 충전이 됩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이제 왜 배경 설명을 잠깐 이제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난번 이제 강의에서 우리가 좀 빼먹었던 용어 중에 제가 SOC라고 하는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갔어요. 이건 SOC는 뭐냐면은 용어 설명입니다. Status of Charge, 즉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 그냥 충전량이 얼마냐. 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80%가 충전이 됐다 그러면 SOC 80 그러면은 80% 충전이 됐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거하고 반대되는 단어가 DOD입니다. DOD는 뭐냐면 Depth of Discharge, 즉 디스차지는 방전이죠. 방전된 깊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SOC가 80이면은 DOD는 20%가 되겠죠. 그래서 SOC가 100이면은 DOD는 0%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쓸 때 너 충전 상태가 어떠니 이런 말을 SOC 80%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이제 DOD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 용어를 알아두시면은 가끔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은
SOH입니다. SOH는 뭐냐면 Status of Health입니다. 이건 뭐냐면 인산철 배터리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보통 뭐 이제 말씀을 드리면 100%일 때 충전이 잘 되겠죠. 처음 이제 새 거를 샀을 때는 충전이 잘 될 거예요. 이게 배터리를 좀 괴롭히거나 또는 나이가 먹게 되면은 점점점 이 녀석이 이 아까 말한 대로 원 사이클, 즉 탑에서 한 10% 그리고 바텀에서 한 10% 정도 요 사이를 우리가 운행거리라고 주요 사용 구간이라고 쳤을 때 이 사이를 탑에서 바텀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거를 이제 원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원 사이클 80% 정도를 방전을 했을 때를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365일 뭐 한 400번을 치면은 400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대충 인산철 발전을 잘 관리를 하면은 7년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 하루에 충방전은 80%. 물론 이제 우리가 20%를 쓰고 다시 충전하면은 물론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말한 거는 이제 원 사이클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7년 정도 쓰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장치해 놓은 뭐 이 인산철 배터리를 7년 뒤면은 또 어마어마한 또 새로운 기술의 배터리들이 또 많이 나와 있어서 아마 다시는 인산철을 사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원 사이클이라고 하는 정의도 대충 알아들으시겠죠? 80% 정도를 사용할 때가 이 배터리는 원 사이클을 썼다. 대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휴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뭐 제 자동차를 기준으로 뭐 비슷할 거니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엔진룸이고요. 여기 엔진이 붙어 있고요. 여기 이제 얼터네이터입니다. 이게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얼터네이터가 옆에 붙어 있겠죠. 그럼 이제 얼터네이터에서 전선이 나와서 시동용 배터리에 걸려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휴지를 장착하고 거기서부터 이쪽에 이제 운전석 어디나 조수석 어디 쪽으로 선을 빼가지고 이제 우리가 뒤에다가 얼터네이터 이제 배터리 시스템들을 하우스 배터리 시스템, 보조 배터리 시스템들을 여기다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뭐 파뱅이든 뭐 파워 스테이션이든 어떻든 간에 뒤에 후단에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엔진룸에서 그 기계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여기까지 우리해서 운전석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대충 한 2m 정도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길이가 좀 되겠죠. 자, 오늘은 이 휴지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지를 설치를 하실 때 뭐 운전석 안에다 설치해도 되고요. 뭐 아무데나 설치해도 중간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휴지의 위치는 꼭 반드시 시동 배터리 바로 옆에다가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휴즈의 용량은 얼마를 정해야 되느냐 하면은 휴즈 뒷단에서 어느 정도의 전기를 쓸 거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전체가 쓰는 게 우리가 이쪽에 배터리를 충전할 때 우리가 한 20A 정도를 쓰겠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용량에다가 1.2에서 1.5배 정도를 곱하셔서 곱해가지고 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2를 곱하면 24A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휴지는 또 없어요. 1.5를 곱하세요. 그럼 30A죠. 30A짜리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충 DC, 물론 이제 AC일 경우에는 1.5배 이상을 써야 돼요. 1.5에서 2 사이를 써야 되지만 우리가 DC이기 때문에 1.2배에서 1.5배 정도의 우리가 이 후단의 배터리 시스템을 충전하고자 하는 사용 충전량을 곱하셔서 이 휴지의 용량을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 사용 충전량이라는 게 이제 좀 애매해요. 뭐가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주행 충전기가 있을 경우에는 주행 충전기에서 주행 충전기의 용량이나 또는 이슈에서 공급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그 사용 충전량의 맥스 최대 부분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주행 충전기가 없이 바로 시동용 배터리에서 인산철 배터리를 바로 직결을 해서 쓰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쪽에서 넘어 들어오는 전류는 이 올터네이터가 어떻게 회전하고 또 시동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이 돼 있어서 전류가 여기에 남아가지고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느냐에 따라 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에는 여기에 전류가 얼마 들어오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한번 경험해봤던 그 경험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벤츠 스프린터라고 있어요. 스프린터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고가 높고 주로 화물용 차량으로 이제 많이 씁니다. 딜리버리 차량으로 아마존에서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시동을 자주 껐다 켰다 하니까 배터리를 2개를 본래 기본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터네이터에서 이 시동용 배터리가 2개 들어가 있는 거를 충전하기 위해서 거의 70에서 90A 정도의 전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엄청나게 들어오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차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후단에다가 인산철 배터리를 여기다 심었다. 그리고 주행용 충전기가 없이 그냥 바로 들어온다 할 때는 이쪽 상태가 충전이 돼 있게 되면 이쪽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전류가 들어오겠죠. 물론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뭐 300A짜리의 인산철 배터리를 갖고 있으면은 50A가 들어온다고 뭐 다소 큰일이 날 일은 아닙니다. 뭐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은 하지만 뭐 그렇게 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 휴즈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휴즈를 예를 들어서 에라 모르겠다 100A짜리를 만약에 쓰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뒤에서 20A가 쓰게 되면 이 휴즈는 과부하로 인해 가지고 단선이 될 이유가 거의 없죠. 그래서 사실은 그 휴즈는 끊어지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냥 다 빨리 끊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이제 중요한 게 왜 여기다가 제가 시동용 배터리 옆에다가 휴즈를 놓으라 그랬느냐면은 만약에 휴즈가 이쪽에 멀리 있다 칩시다. 그러면 전기가 여기서부터 나오죠. 측면에 만약에 우리가 부딪혀 갖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플러스들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단선이 되게 되면은 이 선들이 이 샷이 즉 차의 몸뚱아리에 붙게 되면 여기 완전히 스파크 터지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휴즈는 배터리 바로 근처에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 이 중간에서 사고가 나서 스파크가 튀어서 만약에 이게 접지가 돼 사고가 나가지고 단선이 돼서 이게 만약에 샷이 붙어버린다 할지라도 여기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휴즈를 이쪽 아이솔레이터 쪽으로 가져오지 마시고 반드시 배터리 근처에다 놓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우리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 휴즈를 설치를 하실 때 이게 이제 이 기계 사이를 막 이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뭐 어떤 분은 막 저도 드릴을 뚫었어요. 뭐 구멍을 찾아가지고 이쪽을 찾아서 이렇게 끼어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벽과 이 벽을 넘어올 때 이 부분에 철판을 통과를 할 때 그저 드릴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드릴로 뚫은 상태에서 선이 이렇게 피복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오랜 동안 기간 사이에 마찰이 생겨가지고 이 피복이 까지거나 또 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에 데미지가 생겨서 안에 흐르고 있는 전류하고 이 바깥의 샤시 부분하고 붙어가지고 여기서 합선이 나서 화재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쪽에다가 고무 바킹을 하시거나 또는 이 부분에 인슐레이션, 이 부분에 보강 조치를 꼭 반드시 하셔가지고 케이블이 여기 들어올 때, 이 차 안으로 들어올 때 이 부분에서 반드시 철판이 닿는 부분에서 보강 조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좀 전문적인 부분들은 뭡니까 주름관이라고 그러나요? 주름관 이렇게 최소한 플라스틱 아주 좋은 부분은 좀 이렇게 좀 알루미늄 관 같은 걸로 좀 되어 있는 걸로 하셔가지고 차에다가 박은 다음에 그 안으로 배선줄이 들어오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배터리 시스템에서 충전을 하기 위해서 20A다 40A다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인버터에서 쓰는 전류하고는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인버터에서 대개 썼다 하면 100A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마이크로 오븐을 돌려야 된다. 뭐 그러면 뭐 100A 정도를 당겨 쓰는 거는 12V 100A 쓰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쪽에서 들어오는 20A 같으면 이렇게 줄이 굵지가 않아요.
또 40A짜리도 뭐 그리 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리에 상관이 되지만은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최소한 이게 한 2m 정도는 되기 때문에 여기서 꾸불럭꾸불럭꾸불해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한 2m 정도 되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되는 것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이 우리가 단순히 20A 하는 것보다 좀 더 굵은 선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그 여러 가지 그 시장에는 이렇게 튜브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는 각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뭐 고정 이렇게 시키는 것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 이제 서킷 브레이커를 또 쓰셔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본래 여기는 휴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전기가 공급을 하다가 차가 어디 찍어 박았거나 사고 앞에나 뭐 옆에 측면을 찍어 박았을 때 이 배선들이 차하고 접지가 되는 부분이었을 때 빨리 놓아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서킷 브레이커는 뭐 단선이 되면 또 껐다 켰다 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만은 사고 한번 나면 이제 일 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딱 끊어져 버리는 휴지를 쓸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의 이제 선택 사항입니다.